의뢰인은 속아서 그 돈만 지급하고 업체는 도망갔죠. 왜냐면 이미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있을 때가 많아요. 사면방 사건도 있어요. 사면방, 코로나 사면방.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 공사 금액을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나는 이 정도면 공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체결을 하고 돈까지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으로는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의뢰인은 속아서 그 돈만 지급하고 업체는 도망갔죠. 그래서 뭐 형사로도 해야 된다, 민사로도 해야 된다 주변에서 말이 많으니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사실 형사로도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형사는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게 되면은 민사소송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민사부터 진행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낌새가 보일 때 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좀 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뭐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못한다. 사면방 사건도 있어요. 사면방, 코로나 사면방. 한 번 했는데 뭐 그래서 못하고 다음에 또 누가 또 걸려서 또 안 되고 또 누가 걸려서 안 되고 3번을 미룬 거예요. 그렇게 2달 가까이를 한 번 미룬 사건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는 게 우리 상식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낌새가 있을 때 일단 얘기를 하시면 된다. 비슷한 일로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잘 된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업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린 못하겠다 하고 손 털고 나간 사건이었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왜? 아니 잘하고 있다 갑자기 왜? 그러니까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희를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이 단가도 높았잖아. 그렇죠. 저희는 그냥 이런 느낌을 보고 이거는 업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대로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업체로 공사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의뢰인분께서 그럴 리가 없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중단될 리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의 솔루션을 그다지 믿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건 빨리 의뢰인께서 주거의 평온을 찾는 거니까 좀 현실적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게 그냥 사실관계로만 보면 이게 별거 아니고 이상한 일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첨예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해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를 약간 따지기가 애매한 상황일수록 빠르게 찾아오셔서 그걸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미비하게 되면 상대방이랑 계약도 그대로 유지된 채로, 법률적 효력은 세 사람이랑 계약을 유지해버려서 2개의 계약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는 공사하려고 했는데 너가 현장을 덮어버려서 난 너 때문에 못하네? 이렇게 우리한테 덮어씌울 수도 있으니까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좀 빠르게 솔루션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사실 지금 업체한테 먼저 돈을 줬던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넣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볼까? 근데 사실 그건 기회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돌려받을 금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로 오셔야 저희가 명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사가 늦춰질수록 월세 상당 또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주신다. 두 번째,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업체랑 좀 명확한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공사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지금 공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녹음하거나 또는 문자로 대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하시거나 해서 증거만 있어도 조금 저희랑 대화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조치를 취하시는 시점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갑자기 시간이 늘어지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시면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희가 계속 계약 해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해제 다음은 원상회복이에요. 그 원상회복은 계약 책임, 계약에 의하여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랑 손해배상은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은 일정한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약상 책임은 잘못이 있건 없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다시 소멸됐기 때문에 그것의 이행으로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구별하려면 손해배상은 우리가 입증할 게 많아요. 근데 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다 요것만 딱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상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한테 권리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원상회복이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중에서는 당연히 공사가 조금 미흡해서 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수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하면 그때부터 원상회복이라는 권리도 당연히 주어지고 잘 따져보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로부터 이 모든 청구의 권리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좀 해제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 있어요. 다른 용어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딱 그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저희랑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인테리어, 부동산, 민사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고제비 채널. 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 와 진짜 잘했다. 오.